네, 지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기점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국고채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대체 누가 국고채를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왜 매수하고 있는지 이 자세한 내용 금융시장부 손지현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 채권시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한 주간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초반에는 급락했다가 후반에 일부 되돌리며 반등하긴 했으나 여전히 부담스러운 레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통화정책의 전망을 반영한다고 알려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주 2.1bp 하락해 3.072%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 장중에는 3.023%까지 하락해 3.0% 선을 뚫고 내려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왔는데 코앞에서 밀렸습니다. 네. 지금 수준은 이미 기준금리를 25bp씩 두 차례 인하를 온전히 반영하는 수준이어서 다소 부담스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지금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거의 이제 3% 선까지 내려왔다고 설명해 주셨고, 다른 장기 채권 금리도 좀 비슷한 흐름이었습니까? 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1.5bp가량 하락하면서 3.152%를 나타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장중에 3.105%까지 내려가면서 국고채 10년물 금리 또한 3.0%대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으나 다행히 되돌렸습니다. 주요 국고채 금리 중 국고 30년물 금리는 이미 3.0% 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먼저 2%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국고 30년 금리는 지난 17일 오후 2.998%에 잠시 거래되면서 2%대를 한번 터치했습니다. 이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국고채 금리가 2분기에는 1분기 GDP 서프라이즈 등 대내 재료와 미국의 물가 및 고용 지표 등 글로벌 지표를 반영하며 밀리고 되돌리는 장세를 유지해왔는데요. 네. 최근에 급격한 강세 흐름으로 방향을 튼 건 지난 6월 중순부터였습니다. 6월 중순 정부와 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면서 조기 인하의 기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연이어 한국은행을 향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외국계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8월 인하론이 확산했고 그 수급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강한 국채 선물 순매수 흐름 또한 강세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6월 소비자 물가 또한 전월 대비 2.4%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7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오고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8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이 채권 금리가 2달 전에 6월부터 미리 내렸고 그 힌트를 이 7월 금통위 회의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번 회의가 예상하고 좀 다르게 흘러갔다고요. 네, 7월 금통위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인하 소수 의견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한다는 원래의 문구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네네. 다만 향후 3개월 이후 금리 인하를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통방문에서 금리 인하 시점 등에 대한 검토 문구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이제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상황이 조성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에 대한 검토 요인으로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을 꼽았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 금통위가 기대보다는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수 의견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7월 금통위 회의 이후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예측에도 변화가 있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7월 금통위 이후 10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JP모건은 7월 금통위 이후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7월과 8월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안정성을 추가로 확인하면 통화 긴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올해 4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하면서 11월보다는 10월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만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한은의 경계를 감안할 때 이후 금리
금리 사이클은 인하 사이클은 얕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기존에 하느니 8월에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던 CT도 하느니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예. CT는 7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면서도 인하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것은 8월 인하 가능성을 낮췄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 업계도 10월 금리 인하를 좀 내다보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전망들과 함께 시장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주요 요인으로 꼽았던 가계부채가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맞물려 관리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9월에 미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네. 한은의 10월 인하론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좀 잡히면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줄어들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7월 금통위를 기점으로 일단 금리 인하 시점 전망이 8월에서 10월로 미뤄졌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전망이 뒤로 늦춰졌으면 금리가 미리 하락했던 만큼 좀 다시 오르면서 조정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다고요. 네, 사실 지난 11일 금통위 날에도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인하 소수견이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장 참가자들은 생각보다 시장의 약세가 세지 않아 의아해했는데요. 네. 외국인이 국채 선물에 대한 순매수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외국인은 3년 국채 선물을 장중 1만 계약까지 순매수하다가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들으면서 크게 줄였는데 네. 장 마감까지 순매도로는 전환하지 않으면서 오. 시장이 크게 밀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 결국 외국인이 가격을 떠받쳤는데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사들이는 게 금통위 전부터 있었던 모습입니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은 3년 국채 선물을 7월 금통위 이전인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순매수하고 있었습니다. 만 계약 넘게 사들인 날도 7월 8일 그리고 10일 이틀이나 됩니다. 네. 이후 7월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강한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무려 1만 5천 계약 가까이 사들이기도 하면서 네네.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20영업일 연속 순매수한 규모는 8만 7천 계약에 이릅니다. 예. 그리고 10년 국채 선물도 유사한데요. 외국인은 이달 4일부터 10년 국채 선물에 대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금통위 이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고요. 지난 18일에 하루 순매도로 돌아서긴 했지만 총 4만 5천 계약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사들이니 시장은 강세 분위기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8월 이나에 배팅을 해서 미리 사놓은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제 외국인이 7월 금통위를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도 계속 사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7월 금통위에서 8월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향후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쨌든 금리 인하는 조만간 단행될 것이고 금리 방향은 아래쪽이라는 방향성에 따라 계속 국채 선물 순매수를 이어간다는 진단입니다. 네. 특히 외국인은 추세 추종 경향을 갖고 있는데 7월 금통위가 크게 모멘텀을 바꿀 만한 이벤트는 아니었다는 시각입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세계 국채 지수 편입 가능성도 외국인의 추가 투자를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로 꼽힙니다. 세계 국채 지수요. 네. 네. 지난달 말 유로클리어 등 국채 통합 계좌가 개통되면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고 네.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연장되면서 올해 9월에 WGBI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총 90조 원가량 국내 채권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네네. 조만간 편입을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선취매하는 자금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우리가 이 WGBI에 편입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조만간 금리를 내리기는 내릴 거다 이런 판단이 작용을 했다는 건데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졌다라는 점도 어떤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6월 소비자 물가가 깜짝 하락하면서 9월 금리 이대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6월 CPI는 전월보다 0.1% 하락했는데 CPI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근원 CPI도 모두 월가의 예상을 하회했고요.
그간 둔화 조짐을 보이지 않던 주거비 인플레이션도 완화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네. 우호적인 지표의 선물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의 9월 인하 확률을 96.2%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9월 인하에 거의 확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96%면 상당히 높네요. 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그 미국 물가 지표도 한번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이미 유럽에서는 이제 미국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선 나라들도 여럿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일부 주요국 중앙은행이 이미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인하를 단행했으나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예.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달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이번 달에는 동결했습니다. 금융시장은 9월에 ECB가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5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스웨덴은 아직 추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6월에 금리를 내렸는데 이번 주에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위스는 3월에 이어 6월에 추가 인하했는데 9월에 한 차례 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영국의 경우 서비스 물가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8월에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렸다가 쉬는 곳도 있고 이제 곧 내릴 거라고 예상되는 곳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